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뒤쪽에 이제 위험물법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화재조사법 여기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법 자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7문제 정도 올해는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령 규칙이 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규칙 별표가 있어요. 여기가 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제조소 등의 어떤 위치라던가 또는 구조 또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별표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 규칙만 딱 놓고 봤을 때 그 별표를 빼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별표가 들어가 버리면 그 시험 문제가 나와 버리면 한 2배 정도 이제 법령 규칙하고 이제 별표 요 2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 별표가 더 많아요. 한 0.5배 정도 많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별표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책을 이제 거의 이제 윤곽이 나왔어요. 책이 윤곽이 나왔는데, 윤곽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정리를 쭉 해보니까 별표 하나만 여러분들 정리를 했을 때도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그래도 한 2-3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3문제를 위해 거기를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엔 별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큰 내용만 좀 볼 거예요. 아셨죠? 기초 시간에는. 그럼 거기 이제 위험물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총칙. 항상 1조는 뭐예요? 목적이네요. 그죠? 그럼 목적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위험물을 요거 한대, 요거. 저장, 취급, 운반, 안전관리. 그래서 위험물을 이렇게 4가지를 하는 거예요. 4가지.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운반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를 하기도 하고 안전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잘 해야겠죠. 그죠? 저장도 잘 해야 되고 취급도 잘 해야 되고 운반도 잘 해야 될 거고 평상시에 안전관리도 잘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은 법이에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취급을 해줘야 되고 또 위험물을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2조에 가보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가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데 이 위험물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 보면 물건들 중에 이게 있는 애들. 아셨죠? 인화성이나 발화성이 있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에 갔을 때 예의 종류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예가 나와요. 지정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얘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셨죠? 추가적으로 위험 등급이라는 것까지. 이거를 암기하면 학개론 플러스 법 2개를 다 커버 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를 잘 암기해두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이름이 뭐다?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물, 종류, 위험 등급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정의에 가보면 또 요게 나와요. 제조소 등. 용어의 정의에 제조소 등이 나오는데 이 제조소 등의 종류,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제조소.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조소 등이라고 말을 우리가 단어를 얘기합니다. 제조소 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서 이 제조소 등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장소 종류도 8개가 있고 취급소 종류 4개 있고 그리고 제조소 종류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 제조소 종류는 딱 하나니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정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정의라던가 또는 제조소 등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적용 제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국가 책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5조에 가보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가보면 우리는 항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건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 어디요? 제조소 등에서. 아셨죠? 무조건 제조소 등에서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제조소 등에서 해야 되는데 절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는 얘를 하면 안 돼. 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아셨죠? 제한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는 괜찮다.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아셨죠? 근데 이 임시 저장에 대한 건 나중에 보시면 돼.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뭐 90일 이내. 근데 그 90일 이내가 누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서장한테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는 군부대인데 그게 이제 군사 목적일 때 막 그런 것들 나중에 나오니까 그 정도 저중에 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2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그럼 이 위험물 시설은 대표적인 게 얘죠. 어디요? 제조소 등. 가장 대표적인 건 위험물 시설에 우리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위험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소 등에 들어가는 어떤 얘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구조 특히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내가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최초에 제조소 등에 대한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 꼭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누구 허가를 받냐면 시도지사.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시험지에 잘 나오거든. 이런 것들. 자, 근데 내가 만일 처음에 최초 설치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쓰다가 얘가 바뀌었다. 위치구조 설비가 변경이 됐다. 그럼 우린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이걸 받습니다. 뭐를 받아요? 변경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제조소 등 안에 수량이 바뀐다. 수량. 위험물의 양이 바뀐다. 그럼 이거를 만약 변경 신고를 하고 싶다.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얘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야. 신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게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신고하냐면 1일 전에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합니다. 아셨죠? 어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서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 나중에. 그리고 또 나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변경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변경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7조. 군용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자, 여기는 뭐다? 군용이죠. 그럼 군용이니까 뭐야, 여기? 군대요. 근데 군대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특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례는, 자, 보세요. 군용 위험물이니까 이거는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군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뭘 거고, 군사 목적일 거고, 그쵸? 그리고 이 시설들이 우리가 보통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따로 이 허가라는 걸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협의 정도만 하면 돼. 군부대회장이 시도지사한테 가서 협의 정도만 하면 그냥 허가받은 걸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요. 나중에. 아셨죠? 자, 그리고 탱크 안전 성능 검사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조소 등을 설치했는데 제조소 등은 아까 뭐라고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얘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 얘가 있는 거야, 얘. 탱크, 위험물 들어가 있는 탱크. 그럼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 검사를 꼭 실시를 해주래요. 그럼 이 안전성능 검사는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충수수압 검사라는 게 있고, 아셨죠? 충수수압. 그리고 기초지방 검사라는 게 있고, 충수수압. 그리고 기초지방. 그리고 안반 탱크 검사. 그리고 용접 부분에 대한 검사.
종류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안전성능검사가. 그래서 이 안전성능검사에 대한 내용도 저하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검사를 누가 실시하냐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구조에 가보면 완공검사라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자가 이제 제조소 등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제조소 등이 설치가 끝났대요. 그러면 나는 꼭 뭐를 받아라? 완공검사를 받아라. 근데 이게 본서가 아니고, 이게 공사업법은 아까 본서라 그랬죠? 누구한테 받냐면 시도지사한테 받는다라는 거. 왜냐면 허가를 아까 여기에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시도지사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내가 공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완공검사라는 걸 시도지사한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휘승계. 요거 앞에 시설업종이랑 똑같아요. 30일 이내 시도지사. 그럼 사유가 뭐가 있다고? 뭐 상속을 받았을 때, 뭐 양수를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설립되는 법인, 합병법인, 존속법인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경매, 환가 이런 내용들 똑같이 지휘승계하는 거예요. 3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자, 그리고 폐지 신고와 사용 중지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요거 묶어서 얘는 폐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 중지는 잠깐 멈추겠다, 그쵸? 요게 14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 중지는 잠깐만 안 쓰고 나중에 또 쓰겠다라는 거죠.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 정지. 그럼 여기도 이제 취소에 대한 내용만 잘 보시면 되죠. 나중에 갔을 때. 근데 이것도 즉시 취소는 따로 없고 취소와 사용 정지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횟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보셔도 되고요. 과징금. 자, 요것도 2억이에요. 시설업종하고 똑같아요. 2억. 그래서 내가 만일 영업정지 또는 이제 사용정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우리가 2억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조소 등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2장에 대한 위험물 시설의 설치 변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험지가 여기가 잘 나오죠. 3장.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 근데 관계인이 하지만 관계인이 못하면 이 사람을 선임하는 거야. 이 사람. 누구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데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아까 화재 예방법에서 봤듯이 거기 소방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면 14일 이내에 본서에게 신고하고 선임이나 재선임은 며칠 이내에 하고 30일 이내에 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제조소 등마다 우리가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아무나 못하겠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중에 나오고. 자, 16조에 가보면 탱크 시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탱크 시험자는 사람 같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고 업종이에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탱크 시험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탱크 시험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면 약간 안전관리 업무라던가 또는 점검을 하는 업종인데 이 업종을 하고 싶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탱크 시험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됐죠? 자, 그리고 17조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예방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예방규정. 예방규정. 너무 잘 나옵니다.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특히 요거, 그리고 자체 소방대 요 세 개. 요 세 개는 언제든지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보다는, 정기검사는 아직은 시험지에 나온 적 없고요. 보통 요 세 개에서 나와요. 특히 예방규정. 예방규정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방규정은 관계인이 제조소 등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제출을 합니다. 아셨죠? 예방규정이라는 걸. 즉 우리 제조소 등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세워서 이런 규정을 우리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할 때 지키겠다라는 규정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나와요. 뭐 십제취. 아셨죠? 그리고 100배. 그래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의 우리가 5개. 그리고 뭐 150배 이상의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돼요. 옥내.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돼. 근데 지정 수량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라던가 또는 이송 취급소. 이런 데는 우리가 꼭 예방 규정을 정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안 배웠잖아. 5개 탱크, 뭐 옥내 탱크, 5개 탱크 저장소 이런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살짝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방 규정이라는 걸 꼭 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 규정에다가 플러스 이제 정기 점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정기 점검은 이 예방 규정 대상에다가 두 개만 적어드릴게요. 지하 탱크 저장소나 이동 탱크 저장소를 더해주면 걔가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대상이다?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정기 점검. 됐죠? 그리고 19조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체 소방대라는 게 나옵니다. 자체 소방대. 그럼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조소 등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류의 3000배, 이 3000배라는 게 지정 수량이야. 법으로 정한 수량보다 3000배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자체 소방대가 꼭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4류가 50만 배 이상 저장돼 있는 5개 탱크 저장소. 이런 데에는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자체 소방대.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꾸리는 소방대가 꼭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19조의 2,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지 말래.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조소 등에서 뭐 하지 말아라? 흡연하지 말아라 라는 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위험물을 운반하거나 또는 운송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나중에. 운반, 운송. 운송도 잘 나오고 운반도 잘 나오는데 어차피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운반을 할 때 우리가 드럼통이나 말통에 이제 운반을 하는데 그 운반할 때 거기 용기 바깥쪽에 어떤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지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리고 운송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운반과 운송은. 운송은 말통이나 이런 그릇에 탱크에 담는 게 아니고 차에 달려 있어요. 뒤에. 유조차라고 얘기하죠. 요걸 이제 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물. 근데 이 운송을 할 때 꼭 책임자가 타야 되는 게 있어. 운전자 말고 옆에 선탑자 한 명이 더 타야 되는 위험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셨죠? 선탑자가 꼭 타야 되는. 또는 우리가 이제 책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운송 책임자. 자, 감독 및 조치 명령.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출입검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예전에 요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사고조사. 위험물이 샜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던가 또는 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 해가지고 나오니까 요거 하는 사람이 청본서예요. 청본서. 아셨죠? 나중에 저하고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뭐 저장 취급 준수 명령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6장의 보칙에 가보면 여기도 청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협회가 생겼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원래 협회라는 게 없었거든요. 위험물 협회가. 근데 최근에 여기 이제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하고 같이 나중에 정리를 하실 겁니다. 벌칙은 나중에 보자. 청문이나 협회 정도 보시면 되고 위임 위탁도 어차피 나중에 또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화재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심플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나중에 공부할 내용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가 문제가 그래도 3, 4문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타율이 좋은 거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대로 볼 것만 다 보고 가면은 3, 4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여러분들 여기는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거야. 화제조사법은 또. 그러면 화제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던가 또는 뭐 피해를 조사하는 거죠. 그죠? 화재조사법은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화재의 원인이나 또는 피해를 조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요. 화재조사법 안에는. 그럼 화재 원인이 뭐고 피해가 뭔지, 그죠? 또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의에 가보면 화재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화재 조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막 이런 애들. 그리고 뭐 관계인 등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아시죠? 관계인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등등등등. 그래서 나중에 정의는 저하고 또 정리를 또 하셔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는 항상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암기를 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암기를 또 하셔야 되고요. 자, 화재조사 실시 어떻게 실시할 거냐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서장이 실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관서장은 누구라고요? 그죠? 청본서죠. 청본서. 그래서 청본서가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실시하냐?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거죠. 원인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피해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대응에 대한 거라던가. 그죠? 화재 원인, 피해, 대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동작했는지 이런 것들.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게 돼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6조에 가보면 전담부서라는 게 있어요.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요걸 이제 누가 실시하냐면 우리가 관서장이 설치를 합니다. 실시가 아니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에 가보면 뭐 진압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구조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구급을 담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걸 누가 실시한다고요? 관서장이 여러분들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2명 이상, 최소한 2명 이상 정도는 부서에 배치를 해줘라. 이런 내용도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을 때 나오죠. 2명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어떤, 구성이라던가, 구성은 제가 2명 말씀드렸고, 장비라던가 또는 시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격 기준, 그죠? 누가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7조 화재합동조사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화재합동조사단. 그럼 화재합동조사단은 누가 구성하고 운영하냐면 관서장이. 그래서 관서장이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많이 다쳤을 때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정말 광범위하다라고 화재로 인해서 예상이 되면 그때 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이라는 걸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5 또는 이제 광범위할 때 피해가 이런 내용들 아셨죠? 자, 그리고 화재 현장에 대한 보조는 누가 하래요? 관서장이 하래, 관서장. 왜냐면 증거인멸을 우려가 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되니까 관서장이 바리케이트 쳐서 이 안에는 뭐에 관련된 사람만, 화재 조사에 관련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꼭 보존을 해둬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9조에 가보면 이제 출입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출입조사. 요건 이제 어디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어디? 화재 현장에 들어올 수 있다. 화재 현장에. 화재 현장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보존 조치가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존이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관서장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대요. 소방관서로. 그리고 화재 조사에 대한 증거물 수집 누가 한다? 관서장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뭐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협력. 그리고 관계기관 간에 뭐가 필요하대요? 협조가 필요하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저하고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 화재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를 발표를 해야겠죠. 그 공표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관서장이겠죠. 통보하는 사람도 관서장입니다. 화재가 났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관서장입니다. 관서장.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화재를 감정하는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감정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TV 같은 데 가보면 뭐 국가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 나오는 화재 감정기관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재 감정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사람, 그죠? 소방청장이라는 사람이 화재 감정기관이라는 걸 지정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관서장이 계속 나오다가 청장이 나오니까 이 정도 보시고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도 누가 운영하냐면 청장이 운영합니다. 청장. 일단 지금은 크게만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벌칙은 나중에 가보면 몇 개 안 돼요. 조사법은.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은 제가 좀 최대한 간단하게 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은 이게 끝나면 지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끝나면 바로 그냥 정규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셨죠? 그리고 요번에 책이 여러분들 제가 출판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출판사 교재는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기타 우리 그냥 공무원 서적 파는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용봉 서적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또는 이제 뭐 대형 사이트, 서점 이런 데도 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뭐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를 사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구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편한 건 그냥 저 그냥 스마트 스토어 들어와서 제 거에서 사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가 제일 좋네라고 하면은 그쪽 가서 사셔도 되고 아셨죠? 또는 뭐 그쪽 사이트에 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동일하게 여러분들 납품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뭐를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학개론이 조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도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노동절이더라고요. 어쩐지 주차장에 차가 많더라.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그래도 쉬긴 하는구나. 쉬긴 하는구나. 근데 학원들은 보통 하거든요. 수업을. 노동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거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 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일단 학개론을 내일 좀 찍어둘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찍어서 그냥 미리 올릴까 아니면 좀 책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고민을 해서 내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를 하고 카페에 공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